네, 나는 과연 자산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내 소비 패턴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1:1 맞춤 재무 설계를 받아보는 시간이죠. 헬로 머니 코치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김씨 부부.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외벌이 가족인데, 아휴, 저 집은 언제 봐도 참 다복해 보여. 왜? 작년에 집도 샀다면서요? 그뿐이게 글쎄 둘째는 사립학교에 보낸다잖아. 어머머, 학비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보기와는 다르게 알부장가 보네. 하지만 부부에겐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는데, 집만 있다 뿐이지 모아놓은 돈은커녕 다달이 생활비도 빠듯한 실정이다. 여보,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휴, 남들처럼 여행을 자주 다니나, 그렇다고 외식을 마음껏 해봤나.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 그럼 어떡하겠어? 그렇다고 아이돌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 애들아, 새 컴퓨터는 다음 달에 사주면 안 될까? 또 다음 달? 직장만 하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지만 커가는 아이들 교육비 부담에 부부의 노후 준비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돈가뭄에 시달리는 40대 가족,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40대 부부.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들의 교육비와 노후 자금은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산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금융 컨설턴트 조경만 대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돈 쓸 일은 더 많아질 텐데 현재 모아놓은 돈은 없고, 이 부부 현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주 산더미 같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 부부의 재산 부채 현황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이 가족의 재무 상태는 너무 간단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5억 원, 그리고 그동안 불입한 청약 부금에 424만 원, 그동안 부은 연금보험하고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누적 금액이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가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부채는 담보대출 6천만 원, 그래서 결국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4억 4,424만 원으로 볼 수 있네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5억 원이나 되는 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가뭄에 시달리는 이유는 뭔지, 이 집의 수입과 지출 구조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의뢰하신 경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외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의 수입이 33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통계청 도시가계 근로자의 평균 수입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지출 내역을 좀 살펴보면 생활비에 60만 원, 그리고 관리비에 30만 원, 자동차 유지비 20만 원, 통신비 18만 원, 그리고 변액보험하고 변액유니버셜 보험에 5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과소비도 거의 없고 반대로 굉장히 근검절약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수준에서 지출하고 있는 생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단지 이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입니다. 네, 지출 부분. 예, 한 달 평균 약 127만 원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니까 가정 형편과 비교해보면 교육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축은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을 합해서 50만 원 정도로 총소득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축의 비율이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내용도 보험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국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서상 교육비 부분을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안 먹고 안 입었으면 안 입었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글쎄 저는 뭐 어차피 앞으로 남겨진 일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면 분명히 교육과 은퇴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가정인데, 네. 먼저 어느 정도나 이 부부가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네. 진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진짜 이 정도의 액수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면을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요, 초등학교 두 자녀가 앞으로 필요한 대학 교육비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현재 대학 4년간 등록금하고 용돈 등으로 한 3,8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연 5% 정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네. 4학년 아들이 대학에 갈 때쯤이면 6천만 원, 그리고 1학년 아들이 대학에 갈 때쯤이면 7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을 합하면 1억 3천만 원, 결국 지금부터
한 8% 수익률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매월 70만 원을 꾸준히 적립을 해야만 되는 정도의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교육비로 거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될지 사실 대책이 없는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매달 70만 원씩 이렇게 불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있는 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네.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한번 고민해 봤더니 현재 있는 교육비를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예를 교육비를 줄여라. 예. 자녀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자기 스스로도 좀 하고 그래서 127만 원 나가는 정도 중에서 한 2, 30만 원 정도의 교육비는 아마 어렵지 않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습관적으로 다른 자녀들이 가니까 우리 아이도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뭐 4학년 정도 자녀면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요새 경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좀 말이 통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2, 30만 원 정도만 남겨서 어린이 변액보험이나 적립식 펀드 그리고 또 상호저축은행의 금리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뭐 원하는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시작하는 데는 이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시작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조금씩 늘려간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멀리 미래를 보고 지출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가면서 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것이 열심히 자녀 교육을 시켜놨는데 대학에 들어갈 시점에 가서 보니까 대졸 등록금이 없더라. 이러면 네. 정말 황당한 상황이 예, 연출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부의 또 다른 문제점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마도 그 집장만에 너무 전력 투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살펴보기에도 그런 생각에 많은 동감을 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매월 매년의 재무 상황은 거의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죠. 만약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큰 사고가 났다면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정도로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 중에 중병이 있는 사람이 집 한 채를 잡아먹는다. 맞아요. 뭐 암이라든가 예, 예. 이렇게 큰 병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주택 마련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돌아볼 상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겨진 자녀 교육과 또 은퇴 준비 이런 걸 해결하면서도 아무런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생각지 않은 보험 사고로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런 위험 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지 또는 사고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준비를 조금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상 4인 가족 다 개개인마다 보험을 다 들고자 한다면은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효과적인 보험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단적으로 손해보험사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실손보상 통합보험이라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통합보험이요? 예, 이건 가족을 다 묶어서 한 15만 원 정도 보험료라면 무슨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좀 경제적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통합보험 어떤 상품들이 남아 있는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드린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은 그 부모와 자녀 다 묶어서 질병과 사고로 인한 진단, 수술, 뭐 입원, 장애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지출한 병원비, 제가 병원비를 뭐 20만 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 부분까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깨트리거나 또는 보상을 해줘야 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까지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인 생활의 측면에서는 유용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실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이런 보장성 보험의 목적은 소멸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원금을 하나도 못 받는 형태로 비용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소멸성 보험을 통해서 많게 또는 넓게 또는 오랜 동안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좀 고민을 하시도록 제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만기 20년 지나고 나면 원금 준다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원금 생각이 나죠.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얘기할 때 불입한 원금을 나중에 돌려주는 것을 이제 환급형이라고 하는데 환급형보다는 좀 더 보장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죠? 소멸형, 네. 소멸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기서 또 보험료를 어떻게 빼느냐 이거죠. 아유, 네. 산 넘어 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년 1년, 한 달 한 달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집이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이분의 재정 상태를 볼 때 갖고 계신 청약 관련된 부금을 조금 해약해도 될 거라고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약 부금은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갖게 되는 그런 금융상품인데 네. 이미 상담하는 이 가정은 주택 마련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청약 부금을 갖고 있어서 또 하나의 주택을 마련할 때 이사 가거나 그럴 때 도움은 될 거지만 이 정도 가정 구조에서 또 집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아마 재 목표를 세운다면 그때 상황에 굉장히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집 마련은 마련하다. 여기서 멈추고 네, 그래,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쪽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 청약보금을 해약한 돈을 가지고 일단 소멸성 보험을 가입하시고 네. 내년에 소득이 좀 는다거나 또는 부인께서 나중에 일을 좀 하셔서 가계소득이 좀 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숨통이 트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부가 가입한 보험을 보니까요. 연금보험하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두 보험의 성격이 상당히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비슷한 보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한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두 가지 보험은 가입 목적에서는 같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은퇴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죠. 근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금리로 운영을 하는 건데 네. 반해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투자형, 예를 들면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이런 채권형. 펀드에다가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투자형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연금보험은 불입하는 중간에 내가 이걸 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잠깐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반면에 맞아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한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 좀 돈이 쌓인 다음에는 내가 일시적으로 몇 달 멈춰도 되고 중간에 또 목돈이 생겨서 내가 더 많은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지가 좀 쉬운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가능성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급할 때 해약을 한다거나 이런 최악의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지금처럼 이율이 낮고 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20만 원의 연금보험을 불입한다는 것은 은퇴 준비를 할 때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연금보험은 정리를 권해드리고 네. 지금 갖고 계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잘만 운용하신다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잘한 일로 저는 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처음 칭찬하셨습니다. 네. 이 가정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조금 지금 이율도 낮고 하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 쪽에 이렇게 포지션을 좀 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자산 관리 패턴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 사람이 혼자 살거나 가정을 꾸미거나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상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혼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건 주택 마련하는 거, 세 번째는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네 번째는 은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부분 순서대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대부분들을 해결하게 되죠. 그렇죠. 이 가정은 40대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 학자금, 그다음에 은퇴 준비에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주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는 금융자산을 늘려서 자녀 교육비를 해결하고 은퇴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큰 과제이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잘 하신다면 네. 별로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 없이 충분히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기회를 놓치신다면 아마 계속 돈에 쫓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생을 어쩌면 돈에 쫓기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네. 이 부분만 명심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도록. 네. 맞습니다. 그래 멀리 좀 노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조경만 대표님의 충고를 정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헬로 머니코치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요. 재무설계 원하시는 분 있다면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경만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내 금융위기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익을 창출하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안전하고 기본에 충실한 재테크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